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뉴스킨 비즈니스 알아보러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김연경 사장님도 등에 땀나는 일이 있으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공유 문제 때문에 이 강의 직전에 그랬네요. 지금은 문제 없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뉴스킨을 하면서 아이를 갖고 그렇게 꼬맹이들을 키우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랬던 제 아이들이 지금은 이만큼 컸어요.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사진이 아니죠. 네, 앱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바꿨어요. 이유는요. 김연경 사장님만 같은 꼬맹이 애들을 아무리 사진을 올려도 상관없지만 저는 제 인스타에 아이들 얼굴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니 초상권 침해니 자기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어디서도 자기들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사진을 못 찍게 하는 이른바 그 무섭다고 하는, 네, 화면이 갑자기 안 넘어가서 아이고 당황스럽네요. 잠시만요. 네,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네. 이 사춘기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어요. 어, 제가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는 우리 아들인데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들이 다 이렇게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이 있잖아요. 처음엔 다 그렇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지만 이 교육 현실에서 여러 가지 알아보기도 하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키워주려고 노력하다가 중3 때 무언가 좀 특별한 곳으로 보내야 되나 하는 고민도 되게 많았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이제 대학 입시가 얼마 안 남은 이 교육 현실에 저도 학부모로서 발을 담그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잘 키워온 게 맞을까? 앞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뒤의 세상에서 어느 쪽으로 진로를 정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제 그 친구들도 비슷한 또래여서 요번에 중학교를 들어가든지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자녀를 둔 친구들이 많은데 특히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좀 공감하실 텐데 엄마 나 예고 보내줘, 예중 보내줘 하는 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연락을 합니다. 근데 학비가 만만하지 않아. 진짜 이 예체능을 너무 좋아하고 또 잘해서 보내주고는 싶은데 예중까지는 무리고 예고부터 도전해볼까 봐.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아는 언니는 이번에 이제 그 대입으로 미대를 보내면서 그동안 들었던 학원비, 레슨비 그냥 미술학원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작품을 자신의 세계관과 철학을 작품에 녹여놓기 위한 그러한 인문학 강의를 미대를 가기 위한 아이들이 따로 듣고 이런 그 입시 세계를 들으니까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그림 그리는 거 참 좋아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예고를 보내줘 이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런 거에 관심 있을 때 도대체 예고는 돈이 얼마나 들어 했더니 그냥 일반적인 예고 연간 등록금이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등록금으로는 그래 내가 허리띠 졸라서 보내보겠다 하지만 그것만 알고 들어갔단 큰일입니다. 주로 이제 예를 들어 음악을 하게 되면 레슨비라는 게 있는데 학교 수업 외에도 계속해서 레슨을 받고 또 교수님들에게 또 이렇게 암암리에 레슨을 받고 그 외에 뭐 연주회 할 때마다 드는 돈이며 상상을 초월하죠. 여기도 아마 음악 전공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걸요? 저도 제 파트너 중에 음악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고 뭐 교향악단 출신도 있으시고 저도 몇 년 전에 취미로 플룻을 배웠는데 독일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거기서 유학했던 분이 저한테 레슨을 받았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엊그제 인터넷을 보다가 지역 카페에 이런 공지를 보게 됩니다. 피아노 개인 레슨을 하는데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해주는데 8번에 12만 원이래요. 근데 경력을 보니까 안양예고 그래도 서울 경기권에서는 알아주는 곳입니다. 뭐 유명한 연예인들도 여기 출신이 많고요. 독일에서 이 친구도 공부를 했고 콩쿨에 나가서 상도 타고 초청 연주회도 하고 본인 뭐 콩쿨 심사위원도 하고 대학교 출강도 하는데 이 선생님의 시간당 소득이 네, 8번에 12만 원. 채 1시간 레슨에 2만 원도 되지 않는 이 수입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피아노 학원 초등학생들 배우는 거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12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이 종이를 그 전봇대에 붙이고 있는 이 선생님의 부모님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이분도 불과 10몇 년 전에 저 예고 등록금을 내고 저 레슨비를 내고 그 유학비, 이거와 비교가 안 되는 유학비를 내고 했을 텐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예고를 보내기 위해서, 예대를 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 아세요? 저는 단순히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미리 알지 않으면 시류에 흘러서 후회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동물을 아십니까? 이 동물의 이름은 스프링벅입니다. 아마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프로그램 보시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떼로 지어서 다니고요. 최고 시속 96km에 육박하는 어마무시하게 잘 달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뭐 사자나 치타한테도 쫓겨도 살아남는 확률이 높은. 그런데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친구가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데 아프리카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스프링벅이 집단 자살을 하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떨어져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왜 집단 자살을 할까? 보니까 이 스프링복은 초식동물이니까 풀을 먹기 시작하는데 워낙에 군집돼 있다가 뒤에 있던 그 스프링복들이 풀이 이제 먹으니까 좀 더 앞에 있는 풀을 먹으려고 다가가면 앞에 있던 동물들이 뒤에서 쫓아오니까 본인도 더 앞으로 가려고 하다가 달리기가 시작이 되는데 점차 치열하게 미친 듯이 경쟁하면서 이유도 모르고 뛰게 됩니다. 더 앞으로 앞으로.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내가 저 풀을 더 먹으려고 달리다가 절벽이 있는 걸 모르고 97km에서 그 시속 97km로 달리던 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앞에서부터 떨어져 죽는데 뒤는 지금 앞에서 떨어져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시간당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레슨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 내 아이는 다를 거야라는 마음으로 정말 설거지하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아이의 학원비를 대면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나. 이런 걸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군집되어져 있는 것에서 남들이 하니까 대학 가야 되고 남들이 하니까 집을 사야 되고 남들이 하니까 주식 사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지 못하는지 이렇게 휩쓸려서 어려움에 처하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게 2015년에 제가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셨지만 예상치 못하게 몸이 아프시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할 만한 자본금은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제가 대학교를 휴학하고 제가 직접 그 가게를 함께 운영해 나가면서 자영업의 현실을 20대 초반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러한 기사를 보면 아마 자영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자영업을 경험하신 분들은 저 기사도 저것도 굉장히 좋게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10년간 자영업자들을 보니까 83.6%가 10년 이내에 폐업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16.4%만 살아남는데 특히나 그중에서 가장 치열한 영역은 음식 영역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치킨집 하셨었어요.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연경 사장님이 본인이 하던 웨딩 사업에서 그 셀프 웨딩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듯 자영업은 내 노력과 상관없는 환경에 의해서 바뀝니다. 저희가 치킨집 할 때는 갑자기 값싼 수입 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 치킨집이었는데 옆에서 간판도 없이 2마리에 8,000원 이렇게 팔기 시작하면서 모든 그 매출이 정말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팔았던 적이 있었던 그 비참함이 생각이 납니다. 음식은요, 요식업은 93%가 망합니다. 나머지 저 7%는요, 소상공인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차린 경우만 그래도 살아남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10년 동안 불과 16%가 살아남는데 그 16% 살아남는 사람을 국세청 조사에 의해서 보니까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절반이에요. 제가 자영업의 한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걸 떠나서 지금도 사람들이 어머 유행하는데 네일샵이나 내볼까?
카스테라 가게나 내볼까? 요즘엔 도너츠 가게가 유행이던데 그냥 사람들이 휩쓸려서 하니까 그 끝이 어떤지 모르고 달려가는 이 스프링복 현상. 이것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스프링복은 아닐까요? 자영업이 아니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장이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정말 뻔히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내 상사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아직 아이들이 학비가 남았는데도 명퇴를 당하거나 자리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도 나는 다르겠지라고 그 같은 방향을 달려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사사분면표 앞에 김연경 사장님도 보여주셨고 아마 다른 네트워크 회사 가도 보셨을 거고 이제는 이런 사사분면은요 어디 가나 나와요. 아, 또 저거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또 이거야? 나 들어봤어 하신다면 이번에는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겠어요? 이 장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장표가 의미하는 건 단순히 직장인과 자영업은 힘들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대부분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려서 일을 하기보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입, 그리고 수입뿐 아니라 시간이 같이 벌리는 그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사분면과 S사분면, 직장인이나 자영업으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죠.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가졌던 돈으로 사업에 처음엔 투자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패하고 나중에 남은 종잣돈으로 자영업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이제 남은 것이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해졌지? 저희 아버지는 정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항상 회사를 가셨고요. 임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셨습니다. 일요일도 수시로 회사에 나가셨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분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억울했어요. 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의 잘못은 성실이 아니라 선택을 잘못한 거였어요. 제가 누스킨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사업 설명이라는 걸 하게 됐을 때 아빠 딸이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아빠 한번 와서 들어주세요라고 초대를 했죠. 아버지께서 듣고 나서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대기업의 임원으로서 한참 잘 나갈 때 아버지의 지인이 와서 뉴스킨 사업을 전달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난대요. 그런데 그때는 말도 안 돼. 저런 게 어딨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하고 그냥 왔으니까 화장품이나 놓고 가라 하고 화장품 한 세트 사주시고 끝나셨대요. 정말 정말 후회하시는 얼굴로 그때 내가 뉴스킨을 선택했더라면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딸아 백만장자가 되거라라고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주시고 내가 너가 백만장자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하고 싶었지만 내가 백만장자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의 믿음과 기도가 저를 정말 이렇게 이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아버지의 후회를 보면서 정말 아버지가 후회한 이 선택을 난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선택의 기준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가 아니라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선택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게 뭔가예요. 남들이 볼 때 그럴싸한 대기업 명함이 필요한 건지, 남들이 볼 때, 그 회사 이게 중요한 건지, 난 진정 행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안정적인 소득과 또 일할수록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겐 내 자유와 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하신다면 단언컨대 모든 성공자들이 얘기하지만 유일하게 비즈니스와 인베스터 이 두 군데서만 가능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이사분면과 S사분면에서 지속 가능한 수입과 시간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설사 가능했다라면 저 인플로이나 셀프 인플로이에서 얻은 그 돈으로 다시 비즈니스 영역이나 인베스터에 투자했을 때만 가능하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사분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완전히 꽂혔던 얘기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부자 중에 이사분면과 S사분면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꽂혔어요. 정말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부자
그냥 멀리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친구, 우리의 육촌, 사촌 중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뭔가 했더니 전부 사업가였어요. 전부 사업가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대기업 임원이었고 꽤 높은 고액 연봉자였지만 그 정도의 부자가 되거나 또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노후를 걱정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 네,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영역의 특징은요, 권리 수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스템이 돈이 됩니다. 자산이 돈이 돼요. 이 자산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참 관심이 없었어요. 어느 대학 나와서 연봉이 얼마야에 관심이 있었지. 또는 어떤 아이템이 요즘 뜨고 있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 자산에 관심이 없다가 놀랍게도 팬데믹이 오기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자산에 관심이 많아지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산 소득의 중요함을 뼈저리게 알고 갑자기 자산 구축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주식이며 부동산에 기억해 보세요.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는지. 제가 정말 이 강의를 뉴스킨 강의를 하면서 한참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를 때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서 모두가 동학개미 서학개미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은 실물 경제의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가 온다. 얼마 되지 않아서 온다라고 했는데 불과 이 거품은 1년도 가지 않고 지금 다들 영끌한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지요. 저는 이 부동산과 주식이 이렇게 막 버블이 일어날 때 이들이 스프링 버그로 보였습니다. 자산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가 깔고 앉은 아파트가 얼마가 올랐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오르는가 그리고 이게 안정적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돈이든 그 리스크 관리를 내가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안 된다면 불안한 거죠. 진정한 비즈니스로서 얻는 자산소득이라고 하는 건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좋은 학교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꼭 꽤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길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영업을 하려면 뭘 잘해야 되나요? 우선 뭐 자격증을 따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명인한테 찾아가서 만두 노하우, 갈비찜 노하우를 배우든지 또는 그러한 권리금을 가져다가 큰 자영업을 인수받든지 할 수 있어요. 배워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돈만 많이 준비되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비사분면은 어떤가요? 사업하는 방법을 돈 주고 배울 수 있나요? 비사분면이 어려운 이유는 돈을 주고 배울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나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 쫓아다니면 가르쳐 주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으로 내 경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라는 것이 굉장한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 가르쳐 주는 곳이 없는데 만약에 안정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를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또한 비즈니스는요, 투자금의 단위가 다릅니다. 자영업만 투자해도 여러분 동네에 베스킨라빈스만 해도 몇 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금이 단순히 몇 천만 원, 몇 억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이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작한 그 사업이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쪽박일. 그 정도 용기를 가지고 미친 듯이 뛰어들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라고 하는 것 올바르게 돈 벌기가 쉬울까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인맥을 총동원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소득이 비즈니스에 있는데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을 정말 ABCD부터 아주 기초부터 배울 수 있다면 그리고 투자금이 들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최소한이라면 그리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고 내 자녀에게도 너도 이 비즈니스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행복하고 올바른 일이라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것이 뉴스킨 비즈니스라고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 중에서도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뉴스킨 비즈니스. 전 이 매력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갖는 겁니다. 시스템. 만약에 우리 동네 사장님이야 이분 뭐 하시는데 갈비집 사장님인데 2층 건물에 크게 하셔서 몇백 평이고 직원도 막 열 몇 명씩 돼. 그러면서 그걸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죠. 장사를 하는 것과 비즈니스의 차이가 뭘까요? 또는 뭐 우리 동네 구멍가게 김 사장님도 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공인중개사 박 사장님도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업이고 어디서부터 자영업일까요? 그 차이는 매출액의 규모 아닙니다. 그 차이는 시스템이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능력의 에너지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에너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생산직이 있어요. 플라스틱 바가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의 시스템은 플라스틱 바가지를 찍어내는 기기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직원이 바뀌어도 이 공장은 돌아갑니다. 이 사장님에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이 기계를 돌리는 이 공장이죠. 만약에 이 플라스틱 바가지를 찍어내는 기계가 고장이 난다면 이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은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고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연예기획사 시스템을 한번 보자고요. YG, JYP, SM 정말 가수들이 차린 이 기획사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냐면 정말 우리나라 부자 순위에 손꼽을 만큼 굉장한 돈을 벌게 됩니다. 특히나 그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기획사 관광 투어를 할 만큼 기획사 건물들이 대단하죠. 엄청나요. 그런데 그 기획사의 건물 안에 녹음실도 있고 뭐 연예인들 뭐 트레이닝 하는 곳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SM이 망할까요? 금전적 손실은 크겠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SM의 시스템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냐면 경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송국과의 인맥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러한 음반을 출시할 수 있는 수많은 노하우, 그리고 수많은 작곡가와 전문 프로듀서, 가수들을 가지고 있는 이 네트가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형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업을 물건을 찍어내는 1차 산업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은데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갈수록 이해를 하기 좀 어려워해요. 가장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시스템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를 한번 따져볼게요.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곳은 분명히 호텔 앱이고 숙박시설 앱인데 숙박시설 단 한 채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3대 호텔 체인 중에 하나인 힐튼 호텔. 힐튼 호텔의 그 딸내미가 되게 유명하죠. 전 세계적인 인플루언서인데 전 세계에 힐튼 호텔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대부분 나라의 힐튼 호텔,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곳에 힐튼 호텔이 존재하는데 이 힐튼 호텔의 시가총액을 이제 생긴 지 불과 10년도 안 된 에어비앤비가 10배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익숙하냐로 선택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성공하고 성장할 것인가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수많은 네트워킹의 연결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일으킵니다. 뉴스킨 비즈니스 또한 눈에 보이는 게 화장품을 소개하는 일이니까 물건을 파는 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스템은 제품에 있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이해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까 김연경 사장님이 되게 솔직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는 처음에 이 사업을 들었을 때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한데
저게 진짜 된다면 대박인데 어이구야 하면서 저는 처음에 사업 설명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못하겠다. 뭔 소린지 못 알아들어서 못하겠고 왠지 나는 못할 것 같다. 근데 나한테 이 사업을 전달해 준 내 스폰서 사장님 부부 그때 당시는 아주 친했던 언니 오빠는 왠지 지금도 잘하고 있다니까 부자가 될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 중에 자수성가해서 자기 힘으로 외제차 끌고 다닐 첫 번째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 나는 이런 거 진짜 못해요.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난 사업 같은 거는 못하는데, 언니 오빠는 되게 잘할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 뉴스킨 제품 너무 좋아서 소개할 수 있으니까, 그 소개하는 거에 따라서 수당만 좀 챙겨줘.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그래? 그랬어요. 그렇게 난 투잡할게요. 그래, 그렇게 우리가 잘하니까 널 도와줄 수 있어. 얼마나 든든하던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배워봐.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주고 들으라고 했는데 제가 들었던 프로그램이 그게 사업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저는 한 번 들을 때 못 알아들었지만 그렇게 10번, 20번 들으면서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제품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닌 나도 사업이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비즈니스 시스템 아니 여기서 다 중학교 이상 나오셨고 비즈니스가 무슨 영어 단어인지 알고 시스템이 무슨 영어 단어인지 아는데 합쳐놓으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죠. 감이 안 오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서가는 비즈니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자,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드는 생각이 처음에 강의를 막 들으니까요. 뉴스킨 되게 괜찮은 거예요.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네 번, 다섯 번 들으니까 야, 내가 이 회사를 왜 몰랐지? 진짜 대박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뉴스킨 제품 다 써보고 싶고 주변에 누구를 만나면 아직 설명할 줄도 모르는데 막 전달하고 싶고 특히 지금도 기억나는 게 백화점에 갔는데 예전엔 백화점 1층 아무 생각 없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 비싼 화장품 백만 원어치를 긁고 있는 아줌마를 보면 모르는 아줌마인데도 붙들고 이거요 약산성 아니라서 모낭충 안 죽어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 정말 점점 뉴스킨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뉴스킨의 문화가 너무 좋았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느끼는 그 윈윈이 아닌 서로의 서로를 험담하고 갉아먹고 무관심하고 책임 떠넘기는 문화에서 뉴스킨의 문화는 서로 진짜 이 윈윈그룹 이름처럼 진정한 윈윈이 일어나고 서로 챙겨주고 막 으쌰으쌰 하는 그 문화에도 제가 점차 빠져들면서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그만두는 사람도 보게 됐어요. 그분 요즘에 왜 안 보여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을 했죠. 아,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왜 똑같은 뉴스킨으로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할까? 오히려 사업을 알아본 지 한두 달 되면서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생기고 잠시 멈칫하게 됐어요. 혹시나 모든 사람이 성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잘하지 못하는 요인을 갖고 있지 않으면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거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성공의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물어보고 다녔어요. 왜요, 왜요? 그분 왜 그만뒀대요? 왜 되게 잘하는 것 같았는데 왜 그랬대요? 했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더 궁금하고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스폰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이 세상 어떤 일이든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일은 없는데 그런데 똑같은 궁금증을 도대체 성공하는 사람은 왜 성공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보이면 오히려 답이 보이지 않을까? 제가 그 우문현답 해주시는 거에 머리를 띵 맞았어요.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왜 잘하는지 알아보지 않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엄마 쟤는 나보다 더 못 봤어. 엄마 쟤는 나보다 학원 몇 개 다니는데 성적이 안 나와 이랬던 제 어릴 때 모습과 똑같은 생각이 나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잘하시는 분들이 왜 잘하나 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이걸 쉽게 설명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초보 사업자분들이 뉴스킨이 뭐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뉴스킨이 아니라 타 네트워크를 경험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 네트워크를 좀 아신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네트워크 알아? 뉴스킨 알아? 그게 있잖아. 소비자로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소비자 유통망 되고, 그래서 사업할 사람 찾고, 그래서 그 사람들 로열티 이렇게 받고, 그렇게 되는 일이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같죠?
틀리진 않잖아요. 근데 요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뉴스킨 그만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아 사업 설명 다 듣고 "나 이해했어. 응 알았어. 이제 뭐 해야 될지 알아." 우선 BR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 유통망 만들지. 소비자 막 물건 팔아보고 어머 생각보다 쉽지 않네. 누군 사고 안 사고 거절만 쓰니까 막 마음 아프고. 그런데 막 이런 김연경 사장님 강의 같은 거 들으면 '그래 나도 시드니 갈 수 있어. 좀 더 열심히 해 보자.' 해서 했다 힘들다. '아씨 생각보다 힘들어.' 막 이러다가 '그래 그러다 대리점을 만들어야지. 사업해 보자, 사업해 보자. 한 번만 세미나 들어봐. 되게 좋아. 들어봐, 들어봐. 너도 뉴스킨해.' 그런 거 있잖아요. 기승전 뉴스킨. 누구한테나 가면서 다 그러니까 뉴스킨, 그러니까 뉴스킨, 그러니까 뉴스킨."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전화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게 뭐야?' 하고 들게 되면 막 그 사람이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떨까 해 갖고 막 쫓아다니면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같이 해 보자, 해 보자."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아우 한 1년 했는데 되는 건 없고 뭐 큰돈 되는 것 같지 않고 '아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사장님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뉴스킨이라고 하는 일을 어떠한 프로세스로 되는지 그냥 겉에서 보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건 꼭 뭐와 같냐면 공부를 잘하려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6년 졸업하면 중학교 가거든. 중학교 3년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거든. 고등학교 3년 졸업하면 대학교 가거든. 대학교 이렇게 나와서 너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나요? 아니요.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뉴스킨의 목적과 목표 지점을 먼저 알아야지 그저 이 프로세스를 안다고 해서 뉴스킨을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뉴스킨은요. 그냥 이렇게 유통망 만들어서 되는 일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도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뉴스킨은 시스템을 통해서 그룹 리더가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명확한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뉴스킨이 먼저 알으려면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그룹 리더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저 그룹 리더라는 단어가 리더? 리더요? 저는요 줄반장도 싫어하고요. 동네 통반장도 싫어하고요. 남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요. 전 리더 같은 거 해본 적 없고요. 그러니까 난 못해요. 라고 하는데 리더라는 것이 나를 따르라 하고 굉장한 카리스마로 앞서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하면서 본이 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들어 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킨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시스템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안에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배우면서 따라하는 거죠. 뉴스킨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처음에 배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것을 복제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말 같지만 이렇게 소비자 유통망 소비자 먼저 만들고 대리점 만들고 이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과 이 사업의 본질인 이것은 시스템을 통해서 리더가 되는 일이구나라고 아는 사람의 방향은 같은 뉴스킨은 1 년, 2 년, 3년 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수포자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제가 공부를 뭐 아주 잘하지 않았지만 정말 수학만큼은 100점 뭐 틀리면 1개 틀리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가서 완전히 수학을 놨어요. 왜냐고요? 전 성적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방법은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해서 요런 문제는 요렇게 푸는 공식 스킬을 외웠어요, 딸딸딸딸. 그러니까 중학교 때만 해도 문제집만 많이 풀으면 '아 요 유형은 요 방식으로 풀면 돼.' 전혀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나왔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정말로 2차 방정식 함수의 근본적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과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뉴스킨 비즈니스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뉴스킨은 '한번 해 볼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꼭 배워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뉴스킨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변화를 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뉴스킨은 인맥 많아야 되잖아. 말 잘해야 되잖아. 돈이 좀 그래도 많아야 되고 저렇게 김연경 사장님처럼 예쁘면은 SNS에 관심도 많고 유리한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고 묻는다면 변화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동계올림픽 끝났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다 뭐 했나 보면 그 종목에서 요구하는 대로 변화했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인 이상하 선수하고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그 같이 스케이트를 타는데 이상하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그 신발을 타자마자 넘어져요. 세계 최고가. 왜냐하면 자신의 발은 스피드 스케이팅에 맞게 변화돼 있기 때문에 이 피겨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사분면 직장인으로서의 요건 그리고 자영업 전문직으로서의 요건을 버리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성공할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이 변화는 말 잘하는 거 인맥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변화하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백종원 씨 좋아하세요? 백종원 씨 많이들 좋아하시죠? 백종원 씨가 방송을 너무 다 많은 거라니까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백종원 씨가 나왔던 프로그램 중에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요. 가장 보기 싫었던 프로그램. 이유가 뭐냐면 이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왜 하는지 마음을 너무 알겠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저런 골목식당에서 몇 번 망해도 보고 정말 울면서 고민하면서 사업 투자금 다 잃어도 보고 빚도 져보고 하다가 지금은 CEO가 됐잖아요. 누가 뭐래도 이분은 요리사도 아니고요. 뭐 요리 연구가도 아니에요. 이분은 요식업 사업가예요. 이분의 전문 분야는 음식을 잘 하지만 그거는 기본인 거고 음식을 가지고 자영업을 그걸 비즈니스를 어떻게 잘하는가 전문가죠. 그러니까 뉴스킨 하는 사람이 화장품 전문가가 아니에요. 화장품이란 아이템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지. 근데 이분이 너무나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무상으로 가르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백종원 씨가 이 골목식당 그 자영업자들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분들을 더 그 대박 식당에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던 방법이 있는데 뭔가 봤더니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저 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시작되고 엄청난 논란이 일었어요. 저 아주머니 엄마가 너무 힘들게 장사를 하는데 아들이 소위 개망난이에요. 너무너무 못됐어요. 그래서 부지런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백종원 씨가 와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서 인터넷에 난리가 났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지상파를 낭비하냐. 저 백종원이 지금 검은 털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뭐 욕을 했는데 백종원 씨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컨트롤해주기 시작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정말 식당을 잘 운영하고 완전 사람 개가천선돼서 결혼도 하고 식당도 너무 잘 되게 됐어요. 백종원 씨가 어떤 식당에 들어가면 요리의 비법을 가르쳐 주길 원해서 소스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오지만 백종원 씨는 처음에 이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 태도부터 이야기해요.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자세, 손님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안 봤던 이유는 뭐냐면 놀랍게도 우리나라 최고의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돈 1원도 안 받고 가르쳐 주는데 정말 가르쳐준 미션 열심히 안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복장이 터져서 못 봐서 이 프로그램을 못 봤어요. 10명의 사장님이 나오면 그중에 두세 명만이 열심히 해요. 가르쳐 주는 대로 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에게는 넌 어디 가서 제2의 백종원이라고 말해도 돼 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잘 살지 못하는 건, 내가 부모님이 뭐 대학을 못 보내줘서야, 또는 뭐 환경이 이래서야, 애 때문이야, 시간이 없어서야, 나는 지방 출신이어서야, 여러 핑계를 대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변화하느냐지 외부 환경에 있지 않아요. 뉴스킨도 똑같아요. 똑같은 최고의 뉴스킨 수백억을 들인 개발품을 가지고 런칭을 해도 내가 어떤 태도로 이 비즈니스를 임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달라집니다. 골목식당 사장님의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게 백종원이에요. 만약에 지금 백종원 씨가 이 성공하는 분야를 가르쳐 준다고 돈을 받고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몇 억을 주고도 달려들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면 소스나 요리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너 마인드라고 하는 거죠. 성공, 내가 원하는 성공에 대한 마인드의 변화라는 거예요. 뉴스킨을 시작하면 그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공 마인드로 변화를 일으키는 게 뉴스킨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뉴스킨 시스템을 이제
접하신다면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가 그거부터입니다. 스프링벅이 될 것인가. 뉴스킨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그래도 내 아들이 삼성에 다녀 이게 더 멋있어 보이세요? 스프링벅이죠. 남들이 다 가는 길. 스프링벅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살고 싶다. 나는 내 시간도 내 인생의 결정권도 내가 갖고 싶다라는 것이 정해지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선택의 기준 남들의 눈, 남들이 말하는 명함, 남들이 말하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 거죠. 저도 스프링벅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 제 과 후배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수진 선배 거기 들어갔대. 나도 거기 줄 서서 그 좋은 곳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는 곳에 취직도 했고 그러나 제 미래는 언제나 왠지 불안했고 저는 제 또래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 벼랑 끝을 고민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벼랑에서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가장이 벼랑에서 떨어지고 나서 삶의 수준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봤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라고 달려가면서 저런 모습으로 저런 표정으로 제 20대 후반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뉴스킨을 만나게 됐고 저는 뉴스킨을 처음에 가볍게 투잡으로 또는 언니 몇 개 팔아서 그냥 커미션 줘요라고 시작했던 제가 이 안에서 제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싶다고 마음이 변하고 내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변하고 내가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너 생각보다 말 잘했나 보다. 너 인맥이 좋았나 보다. 잘 팔았나 보다 하지만 제 변화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완전히 변했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치 기준, 나를 바라보는 가치 기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뉴스킨을 한다는 거 성공의 시스템 안에서 변화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파트너들은 1년이 지났는데 아주 많은 결과물을 내기도 하고 보이는 결과물을 어떤 파트너들은 시작점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보이는 결과물이 좀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자신의 성평가 기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변화와 성장을 했다면 내가 스스로 인정할 만큼 나 진짜 변했네 한다면 정말 당신은 엄청난 성공의 그릇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뉴스킨에서의 성공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GV도 안정적이고 수입도 안정적이고 핀도 안정적이라 성장이 안 돼. 뭐가 문제지? 제가 EBP에서 4년을 머물렀어요. 수입도 어느 정도 되고 EBP 치고는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어져 있었고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문제 없을 만큼은 됐는데 리더로서 가지 못하는 내가 뭐가 문제일까 봤을 때 내가 변화와 성장을 멈췄더라고요. 그렇다면 모든 게 멈추는 겁니다. 제 꿈이에요. 저는 항공모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땐 조각배였어요. 조각배는 어떠냐면 파도가 요만큼만 쳐도 이렇게 넘어져요. 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그럼 그날 하루 종일 그 머리가 마음속에 맴돌아서 징징징 울었어요. 그런 조각배에서 점점 배를 키워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뉴스킨의 사업의 가치가 커지고 뉴스킨 비즈니스의 실력이 키워지면서 제 배가 커지는 거예요. 웬만한 파도가 와서는 꿈쩍도 안 하게 돼요. 파도를 가르면서 가고 그 다음에 저는 리더가 되면서 이제 이 배는요 항공모함에는 수많은 비행기가 나를 통해서 그 태평양으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항해를 하다가 또는 날아다니다가 기름이 부족하면 이 항공모함에 와서 이 비행기들이 다시 기름을 채워서 또 날아가요. 그리고 기류가 안 좋아서 정착해야 되면 이 망망대해에서도 이 항공모함 위에 있으면 어떠한 태풍에서도 끄떡이 없습니다. 저는 항공모함 같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나 스스로 어떤 파도도 가르지르면서 가고 작은 파도에 큰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저 멋진 곳으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것이 제 비전이고 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뉴스킨을 통해서 저 넓은 바다에 여러분의 모든 꿈을 이루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뉴스킨 사업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좋은 강의를 들려주셨네요. 어쩔 수 없이 대안이 없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냥 막연한 스프링벅이 될 뻔했는데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지도 또 배울 수도 없는 비즈니스